예,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손으로라도 인사드릴게요. 예. 어, 9월 첫 주? 둘째 주? 예, 요때까지는 아마 이렇게 미니판, 9월서부터 스튜디오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낮에 더워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아무래도 수능 마무리 하다 보니까 저녁 때는 이제 계속 수업이 있어갖고, 낮 촬영을 하는데, 낮에 햇살은 지금 따갑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따가 또 유튜브 저 얼굴 까고 얘기할 때, 야구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은 수업이니까, 자, 수업이 아니라 강의죠. 예. 여기입니다. 순조. 예. 대개 이제 역사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숙종, 영조, 정조 끝났어. 아이씨, 순조 소태 이제 망태그 타는 거야. 결과론적으로 보면 맞습니다만, 그러나 순조를 하나 똑 떼갖고 얘기해야 될 가치는 충분히 있는 왕입니다. 무슨 얘기냐? 순조가요. 우리가 되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때까지가 세도 정치 기간이다. 네. 근데 이 중에 절반이 순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15년씩 헌종하고 철종이 논아먹은 겁니다. 예, 근데 헌종 철종은 왜 못 갔냐? 아주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얘네들은요 건강하지도 못하죠, 나이도 어리죠, 무능하죠, 쓰리 콤보를 다 갖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계속 망태고 타는 거죠. 그러나 순조는 좀 다릅니다. 저는 순조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냐? 의지는 있었다. 예. 표현이 좀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생각은 있었다. 그런데 끈기와 의지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나 의지가 없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순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몇 살이냐? 이게 11살이에요. 예. 이게 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11살 때, 그럼 11살이니까 뭘 해야 되냐. 이제 세도 정치에서 맨날 등장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수렴청정이죠. 수렴청정이란 뭐냐. 수렴. 이제 발을 하나 칩니다. 그 왜 중국집 같은 데 가면 발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뒤에 왕실의 가장 어르신이 뒤에 이렇게 있고 앞에 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렴청정을 누가 했냐? 그게 바로 정순왕이에요. 예. 영조한테 시집 올 때가 15살. 예. 이때 영조는 66살. 예. 그런데 그렇게 와서 영조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조하고 한 17년, 그래봐야 32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정조하고 25년, 그럼 57이에요. 예. 근데, 대왕 대비 나이 57이면, 진짜 뭐, 이 진짜 뭐 한번 해볼 만한 나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정순왕후가 집권을, 사실상 정순왕후가 집권한 겁니다. 그래서 뭐 했냐? 자, 벽파, 컴온! 네. 벽파가 정권을 싹 장악했고요. 그리고 시파를 몰아내려다 보니 뭐를 명분으로 삼았냐? 시파 요것들 전부 서학쟁이들이네? 그래갖고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그러면 이때가 김대건 신부인가? 아닙니다. 김대건 신부는 헌종 때예요. 헌종 때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건 그거 하나입니다. 김대건 신부가 준 건 헌종 때구나. 예.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천주교 박해가 요 1800년대 초반에 한 번 있었고 헌종 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원군이 집권해서 몇 년 뒤에 병인 박해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천주교도들 3대 박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인 박해는 심지어 병인 양요로까지도 연결이 된 거고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영종조보다도 지금 어디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더 힘든 왕은 사실 순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순조 때 1801년, 그러니까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 우리나라에서 공노비라는 게 사라져요. 예. 공노비가 한 5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궁궐에도 있었고 관청에도 있었고 이런 공노비들이 다 평민이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진짜 와 순조가 뭐 인권을 사랑해서 뭐 아니죠.
예. 왜? 산호비는 그냥 존재했던 거예요. 그냥 여전히 지속됐던 겁니다. 그러면 공노비를 해방시켰던 이유가 뭐냐? 출발을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이 야 세도 정치 순조인데 이게 뭔 소리야? 예.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도 정치 물론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 한번 정리 이렇게 해볼게요. 순조 초기 5년간은 예 벽파하고 벽파의 왕 엄마가 된 정순왕후 이 둘이 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되죠? 순조가 아예 제가 친정할게요. 예. 친정도 해야 되지만 정순왕후도 기력이 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특히 정조가 재조명되면서 정순왕후가 굉장히 그 흑막의 여인이고 아주 집요한 여인이고 정말 천하의 아주 나쁜 년이고 이렇게 묘사는 됩니다만 실제로 정순왕후가 자기 뜻대로 해먹은 거는요 4년 5년밖에 안 돼요. 예. 왜? 그거보다 더한 놈이 있었죠. 바로 정조의 장인, 아니 정조의 사돈이자 순조의 장인이죠. 예. 바로 안동 김씨가 그 뒤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속된 말로 하면 뭐예요? 쓰레기차 피했더니 덩차가 왔다. 아니면 뭐 늑대를 피했더니 호랭이가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안동김이 순조의 남은 치세 거의 한 30여 년간을 교묘하게 순조를 계속 방해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순조는 생각은 있었다. 무슨 생각? 나도 우리 아버지 정조처럼 개혁을 할 거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냐? 시스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시스템은 단순히 흔히 말해서 안동김 씨가 다 정권을 잡아서고 특히 정순화가 때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냐? 시파를 너무 쳐낸 거예요. 시파를 거의 몰살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얼마 전에 그 설경구 아저씨가 자산오버라고 영화 하나 찍은 거 있어요. 변요한하고. 예. 그것도 배경이 뭐냐? 그 거기서 설경구 씨는 이제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정약용 집안이 작살난 게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약용은 정조 때 판서까지는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형조 판서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몇 년만 있으면 이변이 없는 한 정약용은 무조건 정승반열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정약용 나이가 40이 안 돼요. 네. 잘하면은 39, 40에 정약용은 정승반열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정조가 그만큼 총애했다는 거죠. 여기서 잡지식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그 정약용의 6대인가 7대인가 직계가 누구냐면은 요즘 또 하나 히트작 만들었죠? 예, DP라는 영화. 여기 남자 주인공 정혜인입니다. 정약용이 직계예요. 예. 무슨 얘기냐? 정약용도 상당히 미남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정약용이 이때 작살난 거예요. 그리고 못 돌아왔죠. 그리고는 30년 넘게 계속 책만 쓴 겁니다. 예. 형인 정약전은 대표적으로 쓴 게 자산 오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시파를 몰살시킨 게 결국은 안동김의 세도 정치를 가능하게 한 거예요. 왜? 이제 장인이었던 게 김좌근이가 딱 정권을 잡고 나니까 어머 시파가 아무도 없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도 합니다. 안동김은 시파가 작살날 때 일부러 그걸 적극적으로 카바치지 않았어요. 그래 다 죽여라.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어차피 정순왕후는 오래 못 가니까 그 뒤에는 우리 세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쓰지 뭐.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은 이 순조 한 5년 6년 이후에 그 조선 중앙을 장악하는 사람들 이름 보면은 다 김땡근 김땡근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집안이 다 해먹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럼 뭐냐? 중앙은 그래 좋다. 김땡근 씨들이 다 헤쳐먹었다 치자. 근데 이게 어떻게 지방까지 싹 연결이 돼갖고 조선 전체가 안동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이 첫 포인트로 공노비 해방을 잡은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공노비 해방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공노비가 해방됐다는 것은 즉
평민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평민이 부족하다는 것은 국가 재정 내지는 이건 공식이죠. 관군 수급에 문제가 생기죠. 네. 물론 조선 후기는 어차피 중앙군은 다 직업군인 제도고 지방군은 전부 병력 총동원하는 소고군 예비군 시스템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게 5군형이고 여기 소고군이죠. 예, 요거 다시 한번 좀 복습. 예. 소고군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비군이에요. 다 때려 박는 겁니다. 예. 그러긴 하나 분명 재정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조선은요. 양천교혼 금지법입니다. 이게 경국대전에 아예 박혀 있어요. 즉 양인 이상과 노비가 만약에 눈이 맞아서 결혼은 못하죠. 결혼하면 맞아 죽는데. 근데 만약에 애를 낳았다. 그러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입니다. 예. 뭐 멀리 갈 거 있나요? 홍길동도 노비인 거죠. 그러니까 신분은. 그죠? 예. 아빠는 홍판서고. 제가 지난번에 허판서라 그랬더라고요. 예, 미친 거죠. 예, 그때는 제가 아직 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라. 허판서란 말은 왜 했냐? 책 쓴 사람이 허균이라 그런 거고요. 예, 홍판서고 엄마는 뭐 몸종이니까 노비죠. 자, 근데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은 오히려 이 양천교혼 금지법을 역이용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거예요. 빈부차가 생기는 거죠. 부자들은 여기서 족보를 사요. 대표적인 게 납속이죠. 이렇게 해갖고 양반이 됩니다. 예. 그 양반이 되면 일단 면제죠. 예. 정확하게는 면세라고 할게요. 예. 면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면역은 주사 맞았다는 게 아니라 각종 역에서 면해집니다. 근데 노비도 면역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 평민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일부러 노비한테 갖고 야, 너 내 딸이랑 결혼할래? 그 노비가 황당한 거죠. 왜요? 아니 그쪽은 평민이고 진 노비예요. 알아. 네 새끼들만이라도 그 최소한 그 뭐 병역 뭐 토지세 이런 거 좀 안 내게 해주려고. 왜? 노비도 면역이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는 이제는 고의로 교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해졌냐면은 그래서 조선 후기에 법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야, 이것들 일부러 결혼하는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천교혼 금지법을 대신해서 등장하는 게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야, 다 필요 없고 엄마가 노비일 경우에만 자식은 노비야. 그러니까 노비 되는 조건을 까다롭게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우픈 일이죠. 그죠? 예. 왜냐하면 조선 초기 중기까지만 해도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꿈은 뭐였냐? 노비에서 해방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서해 류성룡이 야, 외놈 뭐가지 따와. 그러면은 면천시켜줄게. 이랬었던 조선이 불과 200년도 채 안 돼갖고 이제는 야야야야 니네 엄마가 노비일 경우만 너도 노비야. 그러니까 일부러 노비를 못 되게 한 거예요. 예. 그 정도로 평민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01년 되자마자 공노비 5만 명을 다 해방시켜준 거예요. 왜? 공노비는 이미 이때서부터 관가하고 궁궐에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얘네가 평민이든 노비든 뭔 차이냐? 해방시켜? 그 평민을 갖고 차라리 세금이나 받자.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진짜 포인트는 이겁니다.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그죠? 순주 얘기하더니 뭐 이런 걸. 이게 세도 정치의 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중앙은 이렇게 거의 안동김이고 잠시 잠깐 풍양조씨가 했죠. 예. 그렇다 쳐요. 그럼 이게 지방은 누구냐? 이게 지방은 사또들입니다. 사또. 이게 수령이죠. 네. 근데 이게 땡일까요? 여기에 이 수령들은 여러분 그 조선 초기 제가 기억하실 거예요. 유향소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선비들이 만든 지방의회죠. 예. 여기서 수령을 계속 갈고 줬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 양반된 사람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사람들. 이게 서양으로 치면 이게 부르주아예요. 예. 왜? 돈으로 양반 샀으니까. 그만큼 경제력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이 부르주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 멀리 갈 거 없죠. 미국이나 프랑스의 부르주아들은 어떻게 했죠? 얘들 똑같아요. 예. 평민인데 부자 평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세금을 깎아주던가 아니면 우리도 귀족에 준하는 특권을 줘라고 했는데 특히 프랑스 웃기고 있네. 특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들은 그냥 평민이야. 그리고 세금 그대로 내. 하니까 야, 업자. 서양 부르주아들 혁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조선의 부르주아들은 그래서 조선 부르주아를 뭐라고 부르냐? 이 사람들을 신향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원래 유양소에 있던 즉 조선 초기서부터 쭉 살인파로 이어왔던 사람들은 구향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웃긴 상황이 된 거죠. 분명 얘네가 기득권이고 적폐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이 만약에 적폐 놀이를 하기 시작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양들이 어떻게 했냐. 일단 수령을 찾아가요. 아, 정치하시는데 힘드시죠? 네. 뭘 주겠습니까? 머니죠. 1차 요구. 저희가 유양소를 장악하게 좀 도와줘. 어? 그래서 이 신양들이 유양소를 장악한 겁니다. 네. 간단하죠. 아니 뭐 어저께 나왔더만요. 뭐 야, 저 그 얘를 고발해. 그럼 우리가 수사해 줄게. 예, 사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향소의 구향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 자리를 신향이 채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서부터는 이제 코스인 거예요. 일단 유향소에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돈을 써서 일단 고을 사또가 된다. 또 돈을 써서 부사나 군수가 된다.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군 하나 먹는 거죠.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관찰사를 가고 또 이쯤 되면은 드디어 중앙으로 진출한다. 다 뭐예요? 돈. 네. 이게 바로 뭐? 매관 매직. 여러분이 세도 정치에서 배웠던 매관 매직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순조 때고요. 이거를 자신들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게 바로 안동김 씨들인 겁니다. 야, 지방에서 뭐 유행이라며? 돈으로 다 한다며? 그럼 오케이. 돈 주면 다 해준다 그래.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나오는 말. 과거 제도도 이제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죠. 네, 어떻게? 합격자 10명이면 한 명만 진짜 찐 합격자고 왜? 다 부정 입학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만 진짜 실력이고 나머지 9명은 별짓이 다 일어납니다. 심지어 답안지 바꿔치기, 대리시험.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찐으로 합격한 한 명도 되게 어떤 사람이냐. 야, 얘 근데 명문가야? 그럼 다행이고 만약에 명문가는 아닌데 머리 진짜 좋아요. 그럼 일단 합격은 시킵니다. 합격시키고 계속 7품, 8품, 9품 여기만 뺑뺑뺑뺑 돌리다가 그냥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 선발하고 승진하는데 이제 무조건 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매관 매직으로 다져져 갖고 승진한 사람들을 바로 뭐라 그러냐. 이걸 탐관오리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거 순조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 갖고 안 되겠네요. 그죠? 예. 왜?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게 순조 때입니다. 이게 정치가 잘 될 리가 없지요. 예. 그러면 뭐 까이꺼 뭐 제 마음이 있죠. 예. 24-2강을 순조 2로 할게요. 예. 그리고 헌종철정 대원군은 24-3. 예. 요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하려고 했던 건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으로 덤벼드니 안동김과 탐관오리가 매관매직의 시스템으로 덤벼드니까 이게 왕하고 그리고 순조의 아들 세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예. 이게 박보검이에요. 효명세자. 이 둘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게 될 리가 없죠. 예. 그 이야기는 24-2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양, 매관매직, 탐관오리
조선의 부르주아들은 결국 혁명을 택한 게 아니고 돈으로 출세해야지. 예. 요거까지였습니다. 2탄에서 뵐게요.